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걸 즐기시는 여러분, 이번 심층 해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가장 차갑고 논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뜨겁고 원초적인 예술인 춤이 만나는 아주 매력적인 교차점입니다.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하는데 왜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움직임이 가진 가치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결국 AI가 인간의 창의성까지 싹 다 대체해버리진 않을까? 생성형 AI가 예술 영역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불안감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기계가 알아서 글도 쓰고 그림도 기가 막히게 그리고 심지어 작곡까지 하는 시대잖아요. 과연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작이라는 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이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AI 시대와 예술의 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술만큼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지 우리의 마지막 보루일 거야 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프롬프트 창에 몇 글자 툭툭 치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퀄리티의 텍스트, 음악, 이미지를 AI가 순식간에 뽑아냅니다. 기계가 인간의 창작 속도와 기술을 이미 나란히 따라잡았다는, 어찌 보면 꽤 충격적인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 현실을 두려워만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바로 생성형 AI와 함께 작업하는 김혜연 안무가입니다. 이분은 AI를 내 밥그릇을 뺏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창작의 문을 열어주는 거대한 놀이터이자 친구로 바라봤어요. 예술계를 휘몰아치는 이 거대한 변호의 바람을 두려움이 아닌 완벽히 새로운 협업의 기회로 껴안은 겁니다. 대단하죠? 이어서 두 번째 챕터, 우리는 사이 인간이다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 그 바탕에는 아주 기가 막힌 핵심 개념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사이 인간이라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김혜연 안무가와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함께 쓴 책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낀 세대라는 뜻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이룩해 놓은 과거의 문명과 기계가 주도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미래 세상, 딱 그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과도기적인 인류라는 거죠. 이걸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에요. 새롭게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계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오만함이나 막연히 기계를 적대시하는 태도는 내려놓고 AI를 함께 길을 걸어갈 파트너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싸이 인간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생존 철학입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AI가 안무를 창작한다인데요. 익체도 없는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춤을 추고 안무를 짠다는 걸까요? 이 놀라운 과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들의 협업은 꽤나 체계적입니다. 먼저 안무가가 텍스트나 특정 자세가 담긴 이미지를 딱 입력하면 AI가 자신이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쫙 훑고 나서 다음에 이어질 동작들의 흐름을 척척 예측해냅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죠. 그 차가운 알고리즘의 결과를 인간 무용수가 자신만의 따뜻한 신체로 직접 부딪혀보면서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과정을 도우는 정말 놀라운 도구들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글의 리빙 아카이브라는 툴은 웨인 맥그리거 같은 무용계 거장들의 움직임을 전부 데이터로 만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다음 동작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람의 관절, 즉 뼈와 뼈가 맞닿는 마디를 AI와 직접 연결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술이 예술가의 물리적인 몸과 아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이죠. 이런 기술들은 이미 여러 장르의 무대 위를 완전 다이나믹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발레 같은 장르는 규칙이나 자세가 아주 엄격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AI한테는 끝내주게 좋은 조건이에요. 이상적인 동작 시퀀스를 딱딱 만들어내기 좋거든요. 현대 무용에서는 AI가 안무가들의 훌륭한 생각 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심지어 김효연 안무가는 무대에 올릴 기획 단계부터 챗 GPT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무려 60분짜리 한국 무용 공연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기계가 이미 예술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는 증거죠. 네 번째 챕터, 기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두 존재의 차이를 아주 멋지게 그리고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한쪽을 볼까요? 육체 없이 오직 데이터만 가지고 빛의 족도로 결과물을 팍팍 찍어내는 차가운 지능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어떨까요? 땀을 흘리고 숨을 가쁘게 쉬고 흐르는 시간의 축 위에서 자신만의 아우라와 느낌의 온도를 빚어내는 인간의 따뜻한 신체가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대비, 이 대비야말로 AI 시대에 왜 우리 인간의 몸이 그토록 가치 있어지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는 핵심입니다. 뇌과학 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이 차이는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도 결국엔 생물학적인 몸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그거 전부 신체라는 물리적인 베이스 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뇌도 존재할 수 없고 직접 겪어본 신체적 경험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확고한 생물학적 진실이 바로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아우라와 시간의 축이라는 개념인데요. 김태용 영화감독님이 이런 통찰을 남기셨어요. 인간의 이야기에 왜 아우라가 깃드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덩그러니 놓인 의자 하나가 있다고 쳐보죠. 누군가 앉기 전까지 그건 그냥 평범한 나무 토막, 사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거나 의미를 두는 누군가가 그곳에 깍 앉는 순간 그 관계가 의자에 완전히 다른 무게감과 가치를 훅 불어넣게 됩니다. AI에게는 이런 관계성이나 축적된 시간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아주 직관적이고 재밌는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의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 아시죠? 안무가가 그 로봇 강아지랑 협업할 따 일인데요. 로봇 강아지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 때 사실 기계 내부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0%예요. 그냥 징 하고 모터가 돌아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걸 지켜보면서 왠지 반갑고 아유 귀엽네 하는 감정을 퐁퐁 만들어내는 건 온전히 그걸 지켜보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의미와 감정이라는 건 결코 기계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내부에서만 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간만이 가진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장 찰떡같이 표현하는 말이 바로 느낌의 온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8월과 1월의 기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소름 돋게 훌륭한 날씨 기사를 단 1초 만에 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걔가 한여름에 그 끈적끈적한 열기 때문에 짜증을 내보거나 한겨울 칼바람에 으스스 몸을 움츠려 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죠. 그저 숫자로 날씨를 계산할 뿐입니다. 이 피부로 느끼는 신체적 체감, 이거야말로 차가운 데이터로는 결국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절대적인 고유성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다. 이쯤에서 우리가 가진 무용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다리를 쫙쫙 찢고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것만이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무심코 넥타이를 매던 손놀림,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그 사소한 움직임들. 사실 그 안에도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삶과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거든요.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가장 진실하고 훌륭한 춤입니다. 이런 멋진 철학은 대중들과 나누기 위해서 꽤 흥미로운 시도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희스트라는 커뮤니티는요. 책을 그냥 눈과 머리로만 쓱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직접 자기 몸으로 이리저리 표현해보면서 독서와 신체 움직임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또 예술레잡 기술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기술과 예술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즐겁게 어우러지면서 이 삭막한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를 감각적인 신체 활동으로 싹 연결시키는 아주 훌륭한 아날로그적 시도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술은 일상이고 일상은 곧 예술이다.
그동안 여러분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움직임들은요, 이미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고요한 예술 작품입니다. 내가 내 몸의 움직임을 스스로 딱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은 아주 특별하고 반짝이는 예술적 순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여정을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AI는 우리의 창의성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철학과 욕망, 그리고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투명하게 비춰주는 커다란 거울과도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계가 똑똑해지고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따뜻한 육체를 가진다는 것의 놀라운 가치를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0과 1의 디지털로 변환되고 기계가 순식간에 완벽한 정답을 툭툭 내어놓는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시대. 이 시대에 오직 여러분의 땀방울과 체온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상적 움직임의 고유한 온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심층해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